뭐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정말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있어요. 예, 뭐가 있냐 하면요. 홍준표 대표가 솔직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하면서 사실 저도 불만이 있어요. 제가 왜 어떤 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정석대로 정당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정석대로 여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석적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요. 지저분하게 하질 않잖아요. 예전처럼 뭐 쌍팔년대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대립이 되면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예? 사학법 반대 투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 당시에 엄청 떠들썩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승리로 그걸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도 약간은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가.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이러한 진실이라든가 어떤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가 정말 정말 지극히 정석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쇼를 하지 않아요. 쇼. 여러분, 문재인이 잘하는 쇼 이런 거를 홍준표 대표가 안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불안한 게. 만약에 우리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둑에 있어서 정석 바둑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마주치고 상대를 하는 상대가 상대방도 정석 바둑을 둔다라는 전제하에서 또는 그 상황 대국하는 그러한 조건이 맞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석 바둑을 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석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판을 바둑판으로 비유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치 바둑판에는 정말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바둑알이. 적의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로 취임을 해서 대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를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도 정치를 할 줄 아는 애들이잖아요. 머리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보다 나쁘다고 봐요. 수싸움도 홍준표 대표보다는 낫다라고 봐요. 하지만 적도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9단이라고 치면은 얘네들도 적어도 1단, 2단 이 정도는 되는 거거든. 홍준표 대표가 프로 9단이면 얘네들도 적어도 프로 1단, 2단 정도 수준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것들이 별의별 희한한 공작을 다 통해서 바둑판에다가 돌을 수십 개를 깔아 놓은 거지. 그런데 같은 프로의 입장에서는 단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도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기려고 한다라면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 바둑을 두어서는 더더욱이 요원하다라는 거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여기저기 흔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흔들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짱이 엉덩이를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라잉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쇼도 해야 된다는 거. 쇼도 가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거리에도 좀 자주 나가보기도 하고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좀 버리고 자주 이런 게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판을 이기려면. 정석 바둑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대충 돌만 놔도 정석이 되는 거야.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정석으로 했을 땐 얘네들은 그냥 한 개만 놓으면 정석이 여기저기 수가 정석적인 포진이 여기저기 막 생겨버리는 거지. 돌 하나만 놔도. 그래서 어려운데 이러한 판을 뒤집으려면 진짜 개싸움 바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 개싸움을 벌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홍준표 대표가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하고 오로지 지금 정석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읽었어요. 왜 홍준표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사실상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하고 생각이 통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기존의 정치를 답습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도 올바른 정치 문화를 심어가겠다. 이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의 생각과 이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가 이게 통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저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왜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저는 이 판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사람의 힘으로 치루어지는 지방선거가 아닐 거라고 전 사실 보거든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정세를 보았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이 정말 먹힐 수 있겠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적어도 쇼를 안 하잖아요. 쇼를 안 하면서 우직하게 지금 지방 민심을 이렇게 살피는 활동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홍준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주사파 애들 국회에서 날뛰고 그런 양아치 짓을 안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올바른 진정성을 설득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활동이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면 저는 이게 약간은 저도 불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면.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가는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대외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쇼를 하는 교과서에 자신의 어떤 이야기가 실리게 하게끔 하는 쇼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 기부 활동 이러한 쇼를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때는 통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사실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그럴 땐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도탄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기대겠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도탄에 빠졌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지도자에게 기대겠습니까? 그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정석적인 길을 갔던 사람들, 즉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을 어떠한 혼돈에 빠지게 하고 극단적인 쪽으로 극단적인 쪽에 쏠리지 않게 해왔던 사람. 여러분, 극단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게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사실. 예? 중심을 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면 정말 국민들을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사람에게 지지가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러한 정당이 되는 그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정당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진짜 골머리 깨지는 그러한 미친 짓, 국회에서 소화기 뿌려대고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리고 이러한 미친 짓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 정당은 적어도 어떤 자신들이 설정한 가치를 지켜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활동을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들은 중심을 잡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안보 면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전술핵에 관련된 부분, 예? 미군에 관련된 스탠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언제 빛을 발하겠습니까? 언제 빛을 발하겠냐고.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정말 극심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많이 이야기해왔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요번에 4월 정상회담이라든가 5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온다고. 그때에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 즉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 홍준표 대표가 밀고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당을 꾸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 자기가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먹힌다고. 그랬을 때 누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밀어줘야겠다. 또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군가를 밀어줘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때 갔을 때 어떠한 정치 세력, 어떠한 정치 집단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세우겠냐고. 극단적인 사람들 세우겠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밀어주겠냐고. 어? 아니 극단적이잖아. 뒤집어 엎자며. 에? 그냥 무조건 뒤집어 엎자며. 이래도 뒤집어 엎고 저래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자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미국의 스타일에 맞겠냐고. 미국이라는 그러한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통 공화당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냐고. 그러한 집단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중추 세력으로 키워주고 싶겠냐고. 대한민국이 이라크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라크야? 대한민국이 시리아야? 아니 이렇게 훌륭한 대한 정당이 있고 질서를 잡는 것,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을 내버려 두고 극단적이고 대한민국 뒤집어 엎자 뻑하면 얘네들도 뒤집어 엎고 쟤네들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는 애들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으로서 키워주겠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갈공명이 말입니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이길 때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그 수없이 많은 군함과 전선과 병졸들을 불살라 버릴 때 사실 객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제갈공명과 촉이 정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오나라를 끌어들이고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그렇게 했어도요, 정면 승부를 보았으면 제갈공명과 오나라, 즉 송건 오나라가 그 연합군이 지는 건 자명했어요. 망한다고, 졌다고. 하지만 제갈공명이 믿었던 게 뭡니까? 조조의 그 수없이 많은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예? 제갈공명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가맨 게 뭐예요? 그거 뭡니까? 모든 배들을 조조를 갖다가, 예? 조조에게 스파이를 파견해서, 그거 뭐라 그래요? 연안술이라 그러나? 조조의 배들을 다 묶어놓는 것까지 하고, 배끼리 연결을 해서, 거기까지가 제갈공명이 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수단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해놨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었으면 이기지 못했다니까. 뭐가 없었으면 이기지 못했어요. 그 뭐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소설이지만 물론 소설이지만, 예? 뭐가 없었으면 이기지 못했습니까? 동남풍이 없었으면 이기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불안하셨죠? 어디 갔나 하고 불안하셨죠? 예? 여러분, 제갈공명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예? 조조의 배까지 어떤 관계를 써서 다 묶어버려서 준비는 다 마쳤는데, 화공을 할 준비는 마쳤는데, 화공을 해서 다 불살라버릴 준비는 마쳤는데, 그때까지 조조의 그 군세라는 것은 그 촉과 오의 군세를 압도하고 남을 군세였단 말이죠. 에? 근데 그걸 이기려면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 바람이 불었어야 됐잖아요. 바람.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연한계가 먹히려면 배들이 다 묶여 있어서 다 바람만 불면, 불만 갖다 붙이면 다 불살라져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동남풍이 없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 보수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저렇게 꿋꿋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제갈량이 하는 듯한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번에는 저를 비과학적으로 욕해도 좋습니다. 저를 비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비과학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가 보는 툴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툴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는 요번 지방 선거는요,
동남풍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동남풍에 의해서 이번 선거는 끝장이 날 것이다. 판세가 갈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동남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이러한 진실이라든가 어떤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가 정말 지극히 정석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쇼를 하지 않아요. 쇼. 여러분, 문재인이 잘하는 쇼 이런 거를 홍준표 대표가 안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불안한 게. 만약에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둑에 있어서 정석 바둑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마주치고 상대를 하는 상대가 상대방도 정석 바둑을 둔다라는 전제하에서 또는 그 상황, 대국하는 그러한 조건이 맞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석 바둑을 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석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판이 여기저기 흔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흔들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장이 엉덩이를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라잉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쇼도 해야 된다는 거. 쇼도 가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거리에도 좀 자주 나가보기도 하고,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좀 벌이고 자주 이런 게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판을 이기려면. 정석 바둑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대충 돌만 놔도 정석이 되는 거야.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정석으로 했을 땐 얘네들은 그냥 한 개만 놓으면 정석이 여기저기 수가 정석적인 포진이 여기저기 막 생겨버리는 거지. 돌 하나만 놔도. 그래서 어려운데 이러한 판을 뒤집으려면 진짜 개싸움 바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개싸움을 벌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홍준표 대표가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하고 오로지 지금 정석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읽었어요. 왜 홍준표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사실상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하고 생각이 통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기존의 정치를 답습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도 올바른 정치 문화를 심어가겠다. 이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의 생각과 이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가 이게 통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저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왜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저는 이 판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사람의 힘으로 치루어지는 지방선거가 아닐 거라고 전 사실 보거든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정치판을 바둑판으로 비유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치 바둑판에는 정말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바둑알이. 적의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로 취임을 해서 대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를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도 정치를 할 줄 아는 애들이잖아요. 머리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보다 나쁘다고 봐요. 수싸움도 홍준표 대표보다는 낫다라고 봐요. 하지만 적도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9단이라고 치면은 얘네들도 적어도 1단, 2단 이 정도는 되는 거거든. 홍준표 대표가 프로 9단이면 얘네들도 적어도 프로 1단, 2단 정도 수준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것들이 별의별 희한한 공작을 다 통해서 바둑판에다가 돌을 수십 개를 깔아 놓은 거지. 그런데 같은 프로의 입장에서는 단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도 바둑알이 이미 수십 개가 깔려 있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기려고 한다라면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바둑을 두어서는 더더욱이 요원하다라는 거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정말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있어요. 예, 뭐가 있냐 하면요. 홍준표 대표가 솔직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하면서 사실 저도 불만이 있어요. 제가 왜 어떤 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정석대로 정당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정석대로 여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석적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요. 지저분하게 하질 않잖아요. 예전처럼 쌍팔년대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대립이 되면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예? 사학법 반대 투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엄청 떠들썩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승리로 그걸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도 약간은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가.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